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적을 유혹하기 위해 훈련받은 손끝에서 자유를 향한 떨림이 시작됐죠. 국가 최고 기밀을 다루던 그녀가 목숨을 걸고 선택한 것은 바로 탈출이었습니다. 26살 젊은 여성이 견뎌낸 극한의 선택과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적을 속이던 기술이 오히려 자신을 구하는 무기가 되었고, 완벽했던 가면이 진짜 얼굴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죠. 하지만 자유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단의 사람들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북부 지역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저는 따로 불려나가 특별한 교육을 받았죠. 12살이 되던 해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지막 이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분들은 저를 데리고 갔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양의 한 특수 교육기관으로 보내졌어요.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모두 저처럼 어린 나이에 집에서 떨어져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울기도 많이 울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곳에서의 교육은 일반 학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국어 공부가 가장 기본이었어요.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까지 배웠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책상에 앉아 공부했죠. 선생님들은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발음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또 다시 반복해야 했습니다. 16살부터는 더 특별한 교육이 시작됐어요. 걸음걸이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어떻게 우아하게 걷는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지, 심지어 어떻게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지까지 모든 것이 교육 과정이었죠. 처음에는 왜 이런 걸 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용도 배웠고 악기도 다뤘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은 기본이었고 전통 무용부터 서양 무용까지 모든 걸 익혀야 했어요. 몸이 아프고 지쳐도 쉴 수 없었습니다. 완벽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죠. 20살이 되자 더욱 깊이 있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심리학 공부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기술들을 배웠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무엇을 위해 이런 교육을 받는지는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국가를 위해 일하는 특별한 사람이 될 거라는 말만 들었죠. 당시에는 그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23살이 되던 해 드디어 제가 받아온 교육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한 고위 간부가 저희를 불러 모았어요. 그분은 우리가 조국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적국에 파견되어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교육이 이해됐어요. 완벽한 외모와 교양, 다양한 언어 능력, 사람을 사로잡는 기술들. 모든 게 이 일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의 교육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실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역할을 연기하는 연습을 했죠. 어떻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경계심을 늦추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계속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제가 하려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게 진짜 조국을 위한 일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감히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25살이 되자 첫 실전 임무를 받게 됐어요. 중국의 한 도시에 파견되어 특정 인물에게 접근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드디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써먹을 때가 온 거죠.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육받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한다는 게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신뢰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래도 임무는 완수해야 했어요.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첫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크게 변해버린 걸 느꼈어요. 밤마다 잠들기 어려웠죠. 제가 속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상부에서는 저를 모범 사례로 내세웠어요. 다른 교육생들 앞에서 제 경험을 발표하라고 했죠. 어떻게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어떤 기술들이 효과적이었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 혼란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해외의 한 기업 임원에게 접근해서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죠. 몇 달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그곳에 정착해야 했어요. 준비 과정이 매우 치밀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과거, 새로운 성격까지 모든 걸 외워야 했죠. 심지어 어린 시절 기억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암기했어요. 실제 제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세상이 어떤 건지 맛봤습니다. 물론 감시는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카페에서 원하는 커피를 마시고, 서점에서 자유롭게 책을 고르고, 공원을 산책하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럴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왜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목표 인물과의 관계도 점점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임무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걸 느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죠.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짜인지, 얼마나 그분을 속이고 있는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모두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른 사람이 되라고 교육받아온 저의 진짜 모습은 과연 뭘까요?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무는 계속 진행됐고, 저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계속 커져갔습니다. 매일 밤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배신하고 있는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그분의 딸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15살 정도 되는 예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죠. 아버지가 항상 언니 얘기를 해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이 가족에게 어떤 해를 끼치게 될까요? 아버지가 위험에 빠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진짜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임무를 수행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연락책과 만나는 날이 왔어요. 수집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일부러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전달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은 숨겼어요. 처음으로 명령에 불복종한 거였죠. 연락책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계속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제 자신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실한 요원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우선 제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저는 해외에 파견된 요원이었고 정기적으로 연락책과 만나야 했어요. 제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있었죠. 심지어 제가 머물던 숙소에도 몰래 설치된 장치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게는 하나의 장점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 덕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이제 그 기술을 제 감시자들을 속이는데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배운 모든 기술이 탈출을 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일상 패턴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너무 급격하게 바꾸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변화를 줬습니다. 산책 코스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가는 상점들도 바꿔가며 주변 지역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대사관 위치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었죠. 관광객인 척하며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어요. 어떤 길로 가야 가장 안전한지, 어떤 시간대가 가장 붐비는지 모든 걸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제 연락책의 패턴도 분석했어요. 언제 어떻게 저와 접촉하는지, 얼마나 자주 제 움직임을 확인하는지 파악하려고 했죠. 다행히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감시가 그렇게 철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마음의 준비였어요. 한번 이 길을 선택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성공하면 자유를 얻지만 실패하면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죠. 밤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목표 인물이 갑자기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저를 사랑하게 됐다고 하면서 결혼을 제안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제가 이용하고 있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확신했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연락책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연락책에게 일상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핵심 정보는 숨겼습니다. 그런데 연락책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최근 보고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요? 질문을 받았을 때 식은땀이 났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표 인물이 최근 경계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접근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럴듯한 설명으로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본격적인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필요한 건 돈과 신분증 명서였어요. 다행히 임무 수행을 위해 어느 정도 자금이 있었고 가짜 신분증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 대사관에 직접 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게 문제였죠. 연락책들이 언제 저를 찾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목표 인물과의 여행이었어요. 다음 날 그분에게 제안했습니다. 며칠 동안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분은 너무 기뻐하며 당장 계획을 세우자고 했어요. 저에게는 완벽한 기회였죠.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한국 대사관이 있는 도시로 가는 경로를 짰습니다. 그분은 제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고 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꼭 필요한 물건들만 작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너무 많은 짐을 가져가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을 안전한 곳에 숨겨서 가져갔죠. 그날 밤은 정말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목표 인물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죠. 그분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제 자유와 그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계획을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기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겉으로는 행복한 연인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계속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제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에 손이 계속 떨렸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평생 해본 것 중 가장 어려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그분은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즐거웠을 텐데 그날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 시간 후면 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약 4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계획을 수없이 점검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시내 구경을 나간다고 하고 그때 혼자 대사관으로 가는 거였죠. 하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할 때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혹시 누군가 저희를 따라왔을까 봐 주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의심스러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죠. 호텔 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시내 구경을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조금 걸어가다가 저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잠시 카페에서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먼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카페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미리 확인해둔 길을 따라 대사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걷는 동안 뒤를 계속 돌아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대사관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매 순간이 위험했죠. 언제 연락책들이 제가 없어진 걸 알아챌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정말 모든 게 바뀌는 거였어요. 지금까지의 삶은 완전히 끝나고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니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원이 저에게 용건을 묻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을 한 거였죠. 경비원의 표정이 급히 진지해졌어요. 즉시 안으로 안내해 주더니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몇 분 후 한 공무원이 나타나서 저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안전한 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때서야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정말로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목표 인물에 대한 죄책감,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후회,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죠. 담당자는 제가 진짜 북한 출신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했어요. 북한의 지역 이름들, 특정 건물들, 생활 방식 등 정말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만 알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었어요. 신원 확인이 끝나자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왜 망명을 결심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위험에 처한 사람은 없는지 등등 많은 것들을 물어봤어요.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제가 간첩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담당자의 표정이 매우 진지해졌어요. 이런 경우는 처리 과정이 더 복잡해진다고 설명해 주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족과의 이별, 혹독한 교육, 거짓된 임무들, 그리고 마침내 찾은 자유.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눈물이 났어요. 담당자가 티슈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신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잘 견디셨네요. 이제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한국으로 가기까지는 며칠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자유가 확실해진 상황에서는 며칠 정도는 문제없었죠.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잠들기 전에 저는 처음으로 진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신분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어려움이었죠. 며칠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제가 누구인지 찾아갈 수 있겠구나.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보면서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디게 된 거구나. 이런 날이 올 줄 진짜 몰랐습니다. 동행했던 대사관 직원이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이제 정말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과정들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모두 당신을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한 절차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특별한 절차가 시작됐어요.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통로로 안내됐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관계자들이 저를 맞아주더군요. 정중하지만 철저한 느낌이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증 과정이 시작되는 거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차로 이동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지만 안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건물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모든 게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도착한 곳은 조용한 외곽 지역의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보안이 철저한 곳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담당자가 저를 안내하면서 앞으로 몇 개월간 이곳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의 안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려온 자유였으니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 정체성으로 살아왔는지 생각하니까 이제 진짜 저 자신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했어요. 첫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제 저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제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상세히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간첩 교육을 받았다는 걸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담당 조사관들은 생각보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교육을 받은 건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처벌받을까봐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조사 과정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내용, 수행했던 임무들,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봤어요. 때로는 같은 질문을 다르게 표현해서 여러 번 묻기도 했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제가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목표 인물이었던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 말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숨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모든 걸 털어놓아야 했어요. 그분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조사관이 안심시켜줬어요. 우리는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그분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관들과의 관계도 좀 더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무섭게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온 탓인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였죠. 하지만 치료받으면 금방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무료로 치료해준다는 말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제가 겪어온 트라우마들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되는 줄 몰랐어요. 당신이 겪어온 일들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예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제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2달째가 되자 점점 한국어 교육도 시작됐어요. 물론 저는 이미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들이나 문화적인 차이들을 배워야 했죠. 같은 언어라고 해도 쓰임새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존댓말 사용법이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들을 배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실제 사회에 나가서 어색하지 않게 지내려면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교육받는 다른 탈북민들과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각자 다른 배경과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로 가득했죠.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졌고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당황해서 간호사를 불렀는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하길 극도의 스트레스와 감정적 변화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변화를 겪고 있었던 거구나.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 과거에 대한 죄책감 등 복잡한 감정들이 저도 모르게 몸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처음에 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이고 낯선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혼란스러웠지만 곧 기억이 되살아났죠. 아,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온 거구나. 간호사가 제가 깨어난 걸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 따뜻한 말투에 저는 또다시 감동받았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정말로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진심 어린 관심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의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입니다. 다만 극도의 흥분과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세였어요. 앞으로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연습을 하시고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더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왜 제가 갑자기 쓰러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계속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였어요.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진 날부터 시작해서 혹독한 교육을 받던 시절, 거짓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괴로운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얻기까지의 모든 과정,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 도착한 그 순간 현실이 되었다는 걸 실감하면서 제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감정에 휩싸인 거였죠. 담당자가 병원으로 찾아와서 제 상태를 확인해 주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니까 몸과 마음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병원에서 하루 더 머물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들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해봤어요. 기쁨,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감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제 몸이 견디지 못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자유라는 것의 의미를 진짜로 깨닫는 순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아도 되고, 거짓 신분으로 연기하지 않아도 되고,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퇴원해서 다시 센터로 돌아왔을 때 다른 교육생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줬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어떻게 된 건 줄 알았네요. 이렇게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심리상담사와 이야기할 때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어요. 감정의 폭발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진짜 감정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디어 표출된 거죠. 앞으로는 이런 감정들을 조금씩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가시면 됩니다.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감정 조절 연습을 시작했어요. 호흡법도 배우고, 명상도 해보고, 일기 쓰는 습관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도움이 되는 걸 느꼈어요. 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절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유롭다는 것 외에도 이곳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빨리빨리 문화, 정이 많은 사람들, 치열한 경쟁 사회의 모습들. 모든 게 신기하면서도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울 때는 정말 신세계를 경험한 기분이었어요.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제한된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정보와 선택의 자유가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자유의 일부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때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권리이기도 하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고 다른 교육생들과 친분도 쌓아갔어요.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새로운 삶을 향한 열망은 모두 같았죠.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취업 준비 교육도 시작됐어요. 한국 사회에서 일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면접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직장 생활의 문화는 어떤지 등등 정말 세세한 것들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특히 통역이나 번역 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여러 외국어들이 드디어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돕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 같았습니다. 컴퓨터 활용 교육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사용법조차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한글 타이핑, 인터넷 검색, 이메일 사용법 등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기술들을 하나씩 배워나갔죠. 배울 때마다 한국 사회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3개월이 다 되어 갈 무렵, 드디어 하나원 입소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실 차례입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니까 기대되면서도 긴장됐습니다. 하나원으로 떠나는 날 아침, 그동안 저를 돌봐주었던 직원들이 작별 인사를 해줬어요. 정말 많이 성장하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지난 몇 개월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거구나. 더 이상 과거의 저가 아니라 새로운 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에 또다시 가슴이 벅찼지만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런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앞서 거쳤던 곳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는 진짜 교육기관 같은 느낌이었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곳이구나 싶었어요. 입소식에서 만난 동기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출신 지역도 모두 달랐지만 모두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꿈 말이죠. 서로 처음 만났지만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이었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배우게 될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 법률 교육, 취업 준비, 생활 적응 등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야 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모든 게 제 미래를 위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가장 흥미로웠던 건 한국 현대사 수업이었어요. 분단 이후 남한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민주화 과정은 어땠는지, 경제 성장의 과정 등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서 정말 놀랐어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개인의 권리와 의무, 선거제도,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해 배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제한적인 환경에서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죠. 여기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자유라니 정말 신기했어요. 경제 교육도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은행 이용법, 신용카드 사용법, 세금 제도, 보험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지식들을 배웠어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아서 어려웠지만 선생님들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점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건 문화 체험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 만들기, K-팝 댄스 배우기, 드라마 시청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김치 만들기를 할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음식이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취업 준비 교육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력서 쓰는 법부터 면접 보는 방법까지 정말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저는 제 과거 경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간첩 교육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담당 상담사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상담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교육 중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언어 능력, 국제적 감각,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은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 조언을 듣고 나니까 조금씩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교육 시간에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글 문서 작성, 엑셀 사용법, 파워포인트 만들기 등 현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매일 연습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교육이 정말 중요했어요. 물론 저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일상 대화와 비즈니스 언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댓말 사용법, 상황에 맞는 표현들, 은어와 신조어까지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전화통화 연습이 어려웠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톤으로 대화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마디에도 상황에 따라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도 받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건강보험 제도, 병원 이용법 등을 배웠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탈북민들이 겪는 트라우마나 적응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법률 교육 시간에는 한국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과 규칙들에 대해 배웠어요. 교통법규, 근로 관련 법률, 소비자 권리 등 정말 실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알아야 할 안전 수칙들도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2개월째 되니까 실전 체험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실제 마트에 가서 장보기,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기, 지하철 타고 이동하기 등 직접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지만 해보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트에서 장볼 때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상품도 여러 브랜드가 있어서 선택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런 고민도 행복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곧 이들 중 하나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동기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정말 소중했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떤 분은 북부 지역의 농촌에서 오셨고 어떤 분은 중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었죠. 모두의 경험이 다르면서도 결국 같은 꿈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자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 걱정되는 것들, 기대되는 것들을 서로 털어놓으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니까. 이런 말들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3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 졸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희망하는 정착 지역을 정하고 취업 계획을 세우고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저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을 희망했습니다. 통역이나 번역 일을 하기에는 수도권이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주에는 모의 면접도 해봤어요. 실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와서 진짜 면접처럼 진행해 주었습니다. 정말 긴장됐지만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3개월 전에 제가 생각나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갈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가 더 컸습니다. 하나원을 졸업하고 배정받은 곳은 경기도의 한 신도시였어요. 처음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작은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문을 잠그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곳, 아무의 감시나 통제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었죠.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진 거구나. 이제부터는 제가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업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제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탈북민이라는 신분이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열린 마음으로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특히 제 언어 능력에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많았어요. 중국어도 하시고 영어도 되시는군요.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은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해외 바이어들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요.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이런 격려의 말들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직장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식 문화, 상하 관계, 업무 처리 방식 등 모든 게 낯설었어요. 특히 회식 자리에서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농담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편하게 어울릴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동료 중에 특히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생겼는데 그분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이 어렵죠. 저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금세 익숙해질 거예요. 그 언니를 통해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많이 배웠어요. 패션, 화장품, 연예인, 드라마 등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점점 한국 문화에 스며들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 점점 제 의견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화장품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완벽한 외모를 위해 꾸미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언니와 함께 명동에 쇼핑을 갔을 때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이 색깔 정말 잘 어울려요. 피부가 너무 예뻐서 부러워요. 화장품 가게 직원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제 외모를 순수한 마음으로 칭찬해 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점점 적응해 갔어요. 제 업무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 바이오와의 미팅에서 통역을 맡았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배운 언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쓰이다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저만 끼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초등학교 때 말이야. 중학생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제 과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평범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제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말이죠. 6개월이 지나자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가 한국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급여도 올랐고 업무 범위도 넓어졌어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조금 더 큰 원룸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제 돈으로 제가 선택한 집에서 사는 기분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가구도 하나씩 장만하면서 진짜 제 집을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꼈어요. 무엇보다 한국 친구들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동네에서 만난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헬스장에 다니면서 만난 언니들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저를 그냥 평범한 한국 여성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정말 행복했어요.
특히 헬스장 언니들과 함께 등산을 갔을 때가 인상 깊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는데 정말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제약 없이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정말 상쾌해요. 스트레스도 다 날아가는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에 언니들이 공감해주면서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순간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정말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한국어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문화적 차이도 많이 극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탈북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후배들을 지도하는 입장이 되니까 책임감도 생겼지만 동시에 보람도 컸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후배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구나 싶어 뿌듯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리시는 걸 봤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와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웃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됐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많이 변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고 무엇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나면서 저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시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라는 건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자유는 제가 누구인지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 정해놓은 역할이나 신분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됐죠. 간첩이 아니라 교육생도 아니라 그냥 저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탈북민이라는 신분을 숨기려고 노력했는데 점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어려운 상황에서의 적응력, 여러 언어 능력 등이 모두 장점이 될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을 논의할 때였어요.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경험했던 여러 나라의 문화적 차이점들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조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경험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네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과거가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구나. 힘들었지만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구나. 물론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 시간들을 완전히 부정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웠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있었고 진심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 수 있게 됐어요. 진짜 친구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특히 회사 동료였던 민지 언니와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직장 동료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가 됐습니다. 민지 언니는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알고도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민지 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뭔가 신비로운 사람 같았어요. 말수도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보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당신과 친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누군가 제 진짜 모습을 봐주고 좋아해 준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연기해야 했는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준호라는 남자분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과 사장님의 관계였는데 점점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준호에게 제 과거를 털어놓을 때가 가장 떨렸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견뎌내셨군요. 존경스럽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 과거를 모두 알고도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조건 없이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지지해 주는 것 말이죠. 준호와의 관계를 통해 저는 또 다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할 자유, 사랑받을 자유였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관계가 계산적이었습니다. 이익을 위한 관계, 임무를 위한 관계. 하지만 이제는 순수한 감정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에 온 지 3년째. 저는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좋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었어요.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새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두렵고 불안해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말이죠.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아주머니셨는데 자녀들과 헤어진 상황에서 혼자 한국에 오신 분이었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모든 게 낯설어서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간 대학원에 진학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힘들었지만 정말 보람찼어요. 공부를 하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탈북민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소외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만난 동기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 경험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학업과 병행하면서 저는 점점 제 정체성을 확립해 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그 경험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탈북민이라는 것이 제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제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은지 모든 걸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4년째가 되자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으로 승진했고 대학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준호와의 관계도 깊어져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어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진짜 자유를 찾았고 저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때로는 절망적이었고 때로는 희망적이었죠. 하지만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한국에 오신 분들의 적응을 도와드리는 일이죠. 매일 만나는 분들을 보면서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그 복잡한 감정들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정말 인상 깊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도왔던 그 50대 아주머니께서 센터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셔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직접 만드신 김치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제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준호와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났던 동기들, 회사 동료들, 센터 식구들이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가족이 없어서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가족이 되어 주셨더라고요. 특히 민지 언니가 주례를 서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부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런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신랑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결혼 후에는 더욱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준호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주말에는 등산이나 영화 관람을 하죠. 이런 평범한 행복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던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히 불행한 과거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끔 과거를 떠올릴 때가 있어요. 어린 시절 가족들과의 기억, 힘들었던 교육 시절, 거짓 신분으로 살았던 괴로운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들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이런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저만큼 절실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사함도 컸습니다. 물론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 저를 받아주고 기회를 준 나라예요. 이제는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이곳에 뿌리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센터에서의 일을 더욱 발전시켜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고 책 쓰기도 꼭 실현하고 싶어요. 준호와 함께 아이도 갖고 싶습니다. 제가 받지 못했던 따뜻한 가정의 사랑을 제 아이에게는 충분히 주고 싶어요.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기도 해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혹시 제가 탈북한 걸 알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가 그랬듯이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유와 행복은 누군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도 용기를 전하고 싶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꿈꾸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단위 사람들은 앞으로도 분단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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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